옛날 옛적 평화롭고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철학에 심취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현자 에피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는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축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젊은 농부 존은 무척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존은 마을 광장에서 자신 응정물을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을 좋아할지 좋은 가격에 팔릴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존은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현자 에피를 찾아갔습니다. 에피는 존의 긴장을 눈치채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존은 에피테토스의 지혜를 빌려 자신의 불안을 덜어보고자 했습니다. 에피 선생님, 축제는 내일인데 저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농작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생계가 힘들어지겠죠? 에피는 씩 웃으며 말했다. 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존은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농작물을 정성껏 키우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지, 얼마나 사게 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 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지. 에피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판단할 것이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느냐일 것이야. 그날 밤 존은 에피의 충고를 곰곰이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자신의 농작물 행상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농작물이 어떻게 자랐는지 설명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존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팔리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성과 진심을 알아주었으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걱정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그리고 에피의 조언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 뒤로 존은 마을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걱정들에 대해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온한 마음은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었고 그는 그에 따라 더욱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지만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산속 마을에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열렬히 추종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다. 이들은 행복이라는 산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다. 이 커뮤니티의 지도자는 지미라는 할아버지였다. 지미는 늘 사람들에게 행복과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어느 날 지미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하나 둘씩 광장에 모였다. 지미는 사람들의 숨죽인 기다림을 즐기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제까지 줄곧 이야기해왔죠. 하지만 오늘은 쾌락을 따를 때 놓치기 쉬운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짜리몽땅한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지미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포포였습니다. 포포는 마을 끝자락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그의 삶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포포는 언제나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고요? 포포는 단순한 것들에서 쾌락을 찾아냈거든요. 어느 날 포포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그 아래서 노곤하게 몸을 누리며 쾌락을 누렸습니다. 또 이따금씩 부엌 바닥에 굴러다니던 딸기 한 알을 가지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 딸기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면서 말이죠. 하지만 포포가 가장 즐겼던 건 바로 할머니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원에 나가 장미를 돌볼 때면 포포는 할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단순하면서도 포포에게 아타락시아의 감각을 주었죠. 마음의 평온. 지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포포가 알려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하고 컸던 쾌락들만을 쫓나 주변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속에서 쾌락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포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평온을 찾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지요. 사람들은 지미의 말에 깊이 동감하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생활 속의 작은 행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포포의 이야기가 자리 잡으며 물질적인 것과 감각적인 즐거움 외에도 정신적인 안정감과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행복이라는 산
커뮤니티는 더욱 견고한 유대와 함께 작은 행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폭포와 같은 작은 친구들처럼 일상 이 소소한 즐거움을 더 많이 찾고 느끼고 서로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고양이 한 마리가 가르쳐준 행복의 참된 본질을 모두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엇이었고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삶이 지혜를 나누기로 유명했습니다. 엘리엇은 많은 이야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는 바로 범실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엘리엇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엘리엇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엘리엇은 그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꽃과 나무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엘리엇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엇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각자에게 그 정원의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각 젊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른 그 꽃이나 나무가 바로 신의 모습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범실론에 따르면 신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내재해 있습니다. 즉, 이 나무나 꽃은 신의 한 조각이며 그래서 이것들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본인이 선택한 식물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식물로만 보였지만 엘리엇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치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엘리엇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범실론은 신을 어떤 멀리 떨어진 하늘에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신은 바로 우리가 살고 숨쉬는 이 세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이 모든 것이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그 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는 것도 신의 일부인가요?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조차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날 젊은이들은 엘리엇의 정원을 떠나면서 자신과 자연 그리고 서로의 연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단지 철학적 개념의 설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 각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엘리엇의 범실론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며 자신들이 누군가와 자연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의 삶이 더더욱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자연 속에 살면서 삶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방은 온갖 종류의 책과 실험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존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아니면 삶을 통해 배워나가는지를 늘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의 대장장이 패트에게 이러한 의문을 물었습니다. 패트는 존의 궁금증을 듣고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이론은 철학자 존 로크의 백지설과 비슷하군.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패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는 신비한 도서관이 있었어. 이 도서관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백지 상태의 책이 있었지. 이 책은 읽는 사람이 직접 그 내용을 써내려 가야만 비로소 내용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책을 손에 들고 생각하거나 경험할 때마다 그 내용이 책에 스며들게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이 책을 활용하여 많은 것을 배웠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책이 짜증스럽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그들은 손쉽게 지식을 얻게 되기를 원했거든. 그중 하나가 게으른 농부 톤이었어. 그는 매일 책을 손에 들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 왜냐하면 정작 자신은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느 날 토니는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고는 결정했어. 자, 이제 뭔가를 경험하자. 그리고는 도서관을 나와 진짜 농사를 직접 배우기 시작했어. 흙을 직접 만져보고 씨앗을 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경험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신비한 책을 손에 들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책에 한 줄 한 줄 들어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지. 패트는 눈을 반짝이며 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토니는 경험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신비한 책이 진가를 발휘한 거야. 마치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빈 도화지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듯 말이지. 존은 패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소년 존은 비록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좀 더 열심히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치 신비로운 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답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삶을 배워가는 존 노크의 백지설은 존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경험의 소중함을 이해하며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갔답니다.